여러분, 지금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지 않으시나요? 2026년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전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판도가 뒤집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넘기 힘들었던 거대한 벽인 일본이 8위로 저 멀리 밀려났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프랑스마저 우리 뒤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이것은 철저한 데이터와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실력의 결과입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 세계의 도움을 기다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경제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순위를 읊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짓누르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 소름 돋는 비화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일본의 기술을 구걸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1980년대 일본의 경제력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의 가전제품은 세계의 표준이었고 우리 아이들은 소니의 워크맨을 들고 다니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을 절대 자기들의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이 절대 가질 수 없는 치명적인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지독한 도끼와지기, 싫어하는 승부욕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10년 걸려 만든 기술을 단 1년 만에 따라잡기 위해 밤낮 없이 공장을 돌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무모해 보이던 도전이 거대한 산이었던 일본을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릴 때 우리는 어두운 연구실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 준비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일본의 관공서에 가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는지 아시나요?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일본은 여전히 종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팩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상을 덮칠 때 일본은 그 파도를 피하기만 했습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아날로그 방식에 너무나도 깊이 매몰되어 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 국토의 실핏줄처럼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스마트폰 혁명의 최전선에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완성할 때 일본은 여전히 현금 뭉치를 들고 다녔습니다. 일본이 아날로그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한국은 디지털이라는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21세기의 석유이자 생존 그 자체입니다.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반도체 없이는 인류의 문명이 멈춰버립니다. 놀랍게도 이 핵심 기술을 대한민국이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의 도시바와 엘피다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일본 기업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이 주저할 때 미친 듯한 투자를 감행하며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의 눈치를 살핍니다. 우리가 반도체 공급을 하루만 멈춰도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이제 일본은 반도체 기술을 구걸하기 위해 한국 기업의 공장을 지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으로 증명한 대한민국의 진짜 국력입니다. 경제력만으로 일본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가 경악하는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실존하는 위협과 마주하며 24시간 깨어있는 무기 공장이 되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 국가들이 왜 한국의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아시나요? 성능은 미국이나 독일제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미친 듯한 생산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무기를 주문했을 때 우리는 단 몇 개월 만에 전차를 배에 실어보냈습니다. 독일이 5년을 기다리라고 할 때 우리는 주문과 동시에 배송을 시작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진 초정밀 제조 능력과 열정의 승리입니다. 이제 동유럽과 중동 그리고 호주까지 대한민국의 무기로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무기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는 이제 문화라는 파도를 타고 전 세계인의 가슴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J-팝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주름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BTS의 노래를 떼창하고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를 만들며 한국 드라마에 열광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이 먹는 음식을 먹고 한국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이제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본 문화를 부러워하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에서 우리가 일본을 제쳤다는 사실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이제 대한민국은 6위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국인 G3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뒤를 이어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기술인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의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일본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그 위기를 기술적 혁신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빈자리를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로 채우고 AI를 산업 현장에 전격 도입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던 한국인 특유의 DNA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실행력이 빠른 한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미 G3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탔다는 사실을 세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질주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6위에 올라선 이 경이로운 성적표는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이것은 앞선 세대가 흘린 피땀과 우리 세대의 치열한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대국이고 이제는 세계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의 자부심을 더 당당하게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이 어떤 모습일 것이라고 상상하시나요? 우리가 정말 G3의 자리에 앉아 세계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과 통찰력 있는 예측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